학창 시절 판자촌에 살던 친구와 이웃들이 무참히 짓밟혔던 순간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로부터 국민의 행복만 바라보고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아픔을 해결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양천갑 국회의원 황희입니다. 어머님이 이제 제가 5살 때 아버님하고 좀 불가피하게 헤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이 저희 여동생하고 저하고 이제 둘을 이제 기르셨죠. 제가 5살 때부터 제 여동생이 2살 때였는데 그 성당에서 신부님들 그 밥을 해주면서 저희를 길렀어요. 오랫동안.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성당에 살았어요. 정말 어려서는 정말 뭐 작은 집이라도 오니까 어디로 좀 이사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항상 그런 게 불편하고 창피하고 그랬던 시간이 되게 길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여기 국회 뒤에 보면 절두산 성당 거기에 이제 계시는데 납골묘에 모셨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기 싫어했고 했던 곳이 성당인데 다시 이제 항상 어머니를 보려면 성당을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지켜보는 앞이 국회니까 바로 국회를 바라보고 계시니까 부끄럽지 않은 아들 되겠다. 그 이상 저 스스로한테 아주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강한 압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면 결정을 하고 이럴 때면 항상 좀 든든하게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이 공간이 아주 좋아요. 이 공간 자체가 상당히 저한테는 든든한 백이고 뭔가 좀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생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안양천 뚝방울에 해서 한 6천 세대의 그 판자촌이 있었어요. 이 판자촌을 일시에 다 철거하라는 정부의 이제 명령이 떨어져서 판자촌을 그때 아마 이제 88 올림픽 전이다 보니까 그 뭐 깡패들 동원해서 철거하고 이런 과정에서 아이도 죽고 그다음에 매번 그 세입자 대책위원들이 못 살겠다고 와서 회의를 한 곳이 제가 살던 성당이에요. 그래서 그런 성당에서 제가 있으면서 실제로 고등학교 때부터 세입자 대책위원회 장구도 같이 쳐주고 길놀이도 하고 이러면서 그때는 뭐 데모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저희의 일이었어요. 제 친구들 가정의 일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그때 사회 문제에 대해서 좀 강하게 인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러한 것들이 좀 쭉 쌓여서 지금의 저의 어떤 성향을 만드는 데 토대가 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길에서 명함을 나눠줬어요. 근데 저는 이제 신인이다 보니까 제가 유권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소통로가 명함을 전달하는 겁니다. 지하철역에서 나눠주는데 어떤 시민이 명함을 안 받고 손을 딱 쳐요. 그러면서 제 손에다가 자기 주머니에서 이렇게 쓰레기를 딱 쥐어주셨어요. 정치권이라는 게 좀 쓰레기 같은 거 아니냐. 내 쓰레기나 좀 갖다 치워라. 다른 거 하지 말고 뭐 이렇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냥 국회의원 스스로가 알아서 나를 뽑아줬으니까 대의 정치니까 내가 그냥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국회의원 사무실 내에서 이제 입법 활동을 하게 되는데 조례도 그렇고 시조례도 그렇고 구조례도 그렇고 국회 입법 사항도 주민들하고 계속 소통을 해야죠. 그래서 임기 동안 우리 특히 양천갑 지역 주민하고 저하고는 이런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시작한 거고요. 주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통해서 입법이 되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 정치에 또 사회에 참여하는 관심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1호, 2호, 3호, 4호, 100호가 넘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목동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그다음에 목 2, 3, 4동의 어떤 주택단지.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재건축이라는 방식은 인구를 폭증시키는 사업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목동 아파트가 2만 6천 세대인데 한 4만 세대 지어서 업자가 14,000세대는 팔아서 수익을 남겨야 되고 2만 6천 세대는 기존에 살던 사람 넣어줘야 되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도 교통부하가 심하게 걸려 있는데 인구가 이렇게 폭증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교통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좀 구체적인 해법을 좀 내놨어요. 그래서 노면 전차, 뭐 트램 같은 걸 도입해서 순환시킨다던가 조금 다른 분보다는 좀 구체적인 해법을 내놨던 것이 아무래도 사람들한테 많이 공감이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길거리에서 마이크 잡을 때 빼놓지 않는 이야기가 아이들이었어요. 물론 저도 중학교 1학년 딸아이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딸의 미래가 제가 정치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그 아이들이 좀 꿈꿀 수 있는 아이들이 내가 진짜 열심히 하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또 잘 살 수도 있고 이제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물론 모든 정치인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또한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뭐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퇴임할 때 끊임없이 지배 질서에 도전하고 끊임없이 지배 사상에 도전하는 바로 이 사람들이 시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대통령을 지냈지만 이제 다시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하신 분이 다시 시민의 역할로 돌아가신다는 거 그거를 보고 항상 내가 국회의원이고 법을 만들고 예산을 감시 감독하는 사람이지만 뭘 하든지 나는 시민인데 시민으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사고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노무현 대통령의 그 말씀을 가장 저는 기억하고 앞으로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싶습니다.